자, 커스텀 뷰에서의 터치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 문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화면상에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 출력을 해 놓고 화면을 터치하게 되어지면 그 터치한 지점으로 현재 그 이미지를 이동시키도록 해 볼 것이에요. 이후 터치되어진 지점들을 쭉 드래그하게 되어지면 그 터치 지점을 따라 저 이미지 아이콘이 쫓아서 움직이도록 할 것이고, 터치를 해제해 주게 되어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간단한 실행을 살펴볼게요. 현재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후 내가 특정 지점을 터치하게 되어지면 그 터치 지점으로 아이콘을 이동을 시켜줄 것입니다. 현재 아이콘의 모양은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미지들은 사각 영역 안에 출력되어진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현재 터치 지점을 좌측 상단 꼭지점으로 간주해서 일정한 너비와 높이를 갖는 형태로 이미지를 출력해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터치 지점을 중앙으로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아이콘의 표시 지점을 현재 화면의 터치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히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후에 현재 터치되어진 내용들을 쭉 이동하게 되어지면 그 이동되어지는 자체에 따라서 아이콘이 쫓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고, 이후 터치를 해제해 주게 되어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예제에다가 이제 이미지 아이콘을 하나 더 추가하고 터치된 지점과 같이 연계시켜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출력하고자 할 이미지를 리소스 폴더에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복사되어진 이미지를 비트맵 팩토리라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해당하는 리소스를 비트맵 객체로 얻어오도록 해주었습니다. 매번 빗맵 객체를 따로 얻어와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뷰에서 한번 얻어오도록 했고, 그 얻어온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재 커스텀 뷰의 onDraw라는 메서드 내에서 적당한 위치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본 것입니다. 코드를 가보면 리소스 폴더 밑에 드로우블 폴더 밑에 현재 내가 출력하고자 할 이미지는 android_s.png라는 파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파일을 포함을 시켜 놓았고, 싱글 터치 뷰라는 클래스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멤버 변수에 빗맵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 onDraw에서 drawBitmap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적당한 위치에 비트맵을 출력하도록 했어요. 현재 비트맵이 출력되어질 위치가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되어진 위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작성을 했던 endpoint라는 객체가 바로 이미지가 출력되어질 위치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미지가 출력할 위치는 0x0, 그러니까 화면의 좌측 상단 꼭지점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약간 내려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0x150이라는 자리를 초기 값으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초기 값을 기반으로 해서 endpoint x, y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터치 이벤트가 발생되어지면 비트맵 이미지의 위치를 수정해주는, 그러니까 변경해줘야 되는 일을 수행을 해줘야 할 텐데,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onTouchEvent라는 콜백 메서드 내에서 이 endpoint의 값을 현재 터치가 일어난 지점으로 설정해주는 작업만 해주면 사실은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내가 터치가 발생되었을 때마다 화면의 터치 지점을 endpoint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나서 invalidate 해라 라고 하면 화면을 무효화시켜서 화면을 다시 그려라 라고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onDraw가 내부적으로 호출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onDraw가 호출되어지면서 앞서서 작성했던 것처럼 현재 터치가 일어난 좌표 값이라든가 혹은 터치 이벤트의 종류 같은 것들을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맵 이미지를 출력하는 일도 같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을 터치했던지 상관없이
그 지점으로 이미지가 이동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액션 무브 해서 쭉 드래그 하듯이 움직여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 역시 내 움직임 자체를 따라서 이미지가 쫓아서 움직이는 일들이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내가 터치하고 있던 지점을 해제해 주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미지가 마지막 터치 지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초기 위치로 이동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액션업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때는 애초 초기 값으로 위치를 다시 재설정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예제를 살짝 응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화면에 자유곡선 그리기라는 처리들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터치를 해주었을 때 터치한 지점에 따라서 내가 계속적으로 이전 터치 지점과 함께 선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로운 곡선들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Draw Freelines View라는 하나의 커스텀 뷰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현재 온드로우 내부에서 페인트 객체를 지역적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페인트 객체다라고 한다면 온드로우가 호출될 때마다 페인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설정하는 것은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생성자에서 페인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적절한 설정 값들을 설정을 했고 mPaint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터치가 일어난 지점들에 대한 좌표 값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역시 멤버 변수 영역에 두되 각 지점에 대한 좌표 값들을 vertex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이 vertex라는 클래스는 이 예제에서 정의되어진 클래스인데 현재 화면의 클릭 지점들이 기본적으로 플롯 타입의 값들을 갖고 있을 테니까 플롯 타입의 XY 값을 통해서 소위 현재 화면이 터치되어진 지점에 대한 좌표 값을 유지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isDraw라는 멤버를 통해서 그리기 작업 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들을 참 혹은 거짓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성자만 두었고, 이런 vertex라는 값들이 즉 화면을 터치한 이후에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전 점과 현재 점 사이를 선분으로 연결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터치를 해제한 다음에 움직였다가 다시 터치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터치가 시작되어진 지점은 이전 지점과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전 지점과 연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vertex라는 클래스의 세 번째 인자로 저장을 해두겠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현재 onDraw라는 메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draw color에서 화면의 배경을 흰색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현재 array list 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draw lin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선분을 이어나가는, 즉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화면을 갱신해줘야 할 매 순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만 draw line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점에서 특정 점까지 선분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인데, 내가 각 점의 i번째 요소에 대해서 i-1번에서 i점까지, 그러니까 이전 지점부터 현재 점까지 draw line을 해나가도록 할 것인데, 무조건 선분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vertex 객체의 마지막 속성인 isDraw라는 속성 값이 참인 경우에 한해서 선분을 이어나가도록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점 같은 경우, 0번 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1번 점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0번 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isDraw 값이 false 값일 테니까 -1번 점부터 0번 점까지 이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이후 과정들에 대해서 이 동작들이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화면의 특정 부분들이 터치되어지게 되어지면 현재 우리는 그 터치 지점을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저장하게 되어질 것인데, 현재 터치가 일어난 화면 좌표 값을 갖는 vertex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것이에요.
처음 터치가 일어났을 때는 이전 점하고 이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isDraw라는 속성 값을 false 값으로 둔 것이고, 현재 터치가 일어난 이후에 쭉 움직임이 발생되어진다, 그러니까 드래그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전 점과 이어서 화면에 표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isDraw라는 값을 true로 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isDraw가 true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invalidate해서 화면을 갱신을 해서 현재 새로 추가되어진 점들을 포함해서 전체 화면들을 다시 그려나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예는 아까 안드로이드 아이콘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데, 현재 아까 싱글 터치 뷰 1번이라는 뷰는 화면 특정 영역을 터치하게 되어지면 아이콘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내가 화면을 드래그하게 되어지면 아이콘이 계속 쫓아오도록 해주었었죠. 싱글 터치 뷰 2번이라는 예제는 살짝 바꿔서 현재 화면을 터치한 지점으로 하나의 사각형 혹은 아이콘을 이동시키도록 했어요. 다른 점을 또 터치하면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내가 터치한 마지막 지점으로 항상 비트맵 이미지나 혹은 화면에 직접 그린 도형들을 이동시키도록 하되, 현재 이 도형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도형 내부에서 다시 터치를 하고 드래그했을 때 한해서 쫓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객체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과 같은 처리들을 구현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각형 내부가 아닌 다른 영역을 클릭하면 그 지점으로 그저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각형 영역 안을 클릭했을 때는 사각형 영역 딱 정중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딘가 클릭했을 때는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시켜라가 아니라 이 사각형이 마치 선택되어진 것처럼 처리가 되어져서 이후 움직이게 되었을 때는 쫓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싱글 터치 뷰 2번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싱글 터치 뷰에서는 역시 onDraw라는 메서드에서는 현재 drawRec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하나의 사각형 영역을 그리도록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각형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 android.graphics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rect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릴 사각 영역을 생성자에서 기본적으로 0x0에서 100x100까지, 즉 좌측 상단 꼭지점이 0x0이고 우측 하단 꼭지점이 100x100인 지점, 그러니까 폭이 100, 높이가 100인 그런 정사각형을 하나 화면에 그리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정사각형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행위는 역시 onTouch 이벤트라는 콜백 메서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죠. 현재 화면이 터치되어진 지점에 XY 값을 가져오도록 했고, 자, 이제는 이 화면이 터치된 지점으로 무조건 사각형의 위치를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의 위치를 옮기거나 혹은 현재 기존의 사각형을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해보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액션 다운이라는 이벤트인 경우에는, 즉 화면이 처음 터치되어진 시점에서는 이벤트가 발생되어진 CXCY 값이 mrect라는 기존의 사각형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현재 rect 객체에는 contains라는 메서드가 제공되어져서 이 좌표 값이 이 영역 안에 들어있는지를 참 혹은 거짓으로 판별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contains 같은 메서드가 없다라고 하면 좌표 값들을 일일이 비교해 주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선택되어진 이벤트가 발생되어진 위치의 값이 이 사각 영역의 좌측 x값보다 크고 우측 x값보다 작은지, 또 수직 방향에서도 이 두 값 사이에 들어있는지 같은 경우들을 비교연산자로 비교하고 네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논리연산자로 묶어주면 되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굳이 그렇게 복잡한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contains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해당하는 사각 영역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각 영역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사각 영역의 값을 현재 클릭 지점으로 재설정할 것이고, 사각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클릭 지점에 대한 값을 endpoint라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 endpoint는 어디서 사용되어지냐면 이후 액션 무브라는 우리가 화면을 탭한 상태로 쭉 움직이는 작업을 수행을 할 것인데, 그 작업 동안에 endpoint 값이 null과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현재 endpoint 값은 멤버 변수로 처음 이 뷰가 생성되었을 때는 null 값을 갖고 있다가 어떤 기존의 사각 영역 안이 선택되어진 경우에 endpoint 값이 설정이 되어지죠. 즉 endpoint가 null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기존의 사각 영역이 선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잘 보세요. 내가 사각 영역의 정중앙을 잡아가지고서 움직이게 되면 클릭 영역의 정중앙에 사각형이 쭉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내가 사각 영역의 우측 하단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서 쭉 데리고 다니면 내가 클릭한 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사각 영역이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저 내가 이 사각형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각형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디를 클릭했느냐라는 정보를 유지해 줌으로써 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 이 사각형이 그려질 위치와 또 클릭되어진 위치에 대한 값들을 적절하게 보상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클릭되어진 지점이 현재 그려질 사각형이 중앙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가 발생되어질 값을 기반으로 현재 100x100짜리 사각형이니까 50픽셀씩 차감을 해가지고서 중앙 부분에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것이고, 역시 클릭 지점은 endpoint가 갖고 있으니까 그 endpoin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해당하는 옵셋만큼 차감을 해가지고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현재 화면을 탭한 부분을 해제해주게 되어지면 다시 endpoint 값을 null로 두어가지고서 기존의 사각형력이 선택되어진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endpoint 값을 우리가 갱신해 나갈 필요가 없어서 null 값으로 설정을 해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화면을 터치한 지점들을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로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화면을 터치한 지점마다 그려진 사각형들을 모두 다 저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프리라인 그리는 것과 비슷하게 구성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 개의 사각형들을 한 번에 유지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커스텀 뷰와 연관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벤트 처리한 부분들을 연습을 해봤다라고 하면 이번 주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화면에 간단한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되, 자, 그 이미지들을 화면에 터치한 지점들에 다수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 것이에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적당한 이미지를 적당한 크기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일을 하되, 애초 초기부터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수의 이미지들을 화면에 클릭 지점에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해보는 일을 할 것이고, 더불어서 이 빈 영역을 클릭했을 때는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지만 기존의 이미지 영역 안을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이미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예제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재 이미지를 출력할 좌표들에 대한 어레이 리스트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특정 이미지 영역 안을 선택했는지 여부는 이 이미지를 출력할 부분들을 하나의 사각 영역으로 간주해서 사각 영역 안이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rect 클래스의 contains라는 메서드 같은 경우들을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작성을 해나가 보기 바랍니다.